발언, 사실상 대국민 발언이지만은요, 그 멘트 중간중간에 반성이라는 말이 많았고 사과라는 말도 많았기 때문에 사과 멘트로 보이는데, 이재용 부위원장은 최근에 이어졌던 문제의 첫 출발은 그 승계와 관련된 뇌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입장을 규정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계 부정 문제라든지 노조 문제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했고요. 또 시민 사회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도 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이렇게 하고 일단 이전부터 그러니까 사주까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우리나라 최대의 광고주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과 이벤트를 하면 언론은 아마 호평일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사과 내용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어떤 문장이 들어가 있냐면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윤리를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키는 더 이상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약속은 있었지만 이전에 이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해성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은 불문에 붙이고 지금부터 잘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첫째, 여기서 내용이 반쪽짜리고요. 네. 두 번째,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봤던 게, 자, 신사업에 과감히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신사업에 과감히 도전해서 우리 사회가 더 윤택해지도록 기여를 하겠다, 삼성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삼성은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삼성 논리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 국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불안 심리를 조장하라고 고로 삼성은 어떻게든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오만방자한 표현입니다. 예. 이러면서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럼 요 두 가지 앞으로는 위법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부분이 있다 반쪽이었다는 얘기였고요. 그다음 삼성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지만 거기에 맥락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 짧은 어찌 보면 반성문 속에 담아야 될 내용은 다 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잘못이라는 그 과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 처한 그 어려운 기업 그 환경에 대해서도 대국민 호소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반성도 있었고 호소도 있었고 또 어느 정도 홍보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경영권 승계 일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대국민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무노조라는 말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 노사 화합과 노사 단결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 짧은 문장 속에 저는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제 제도화되는가, 제도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정권 차원에서 권력이 너무 기업을 못 살게 굴었던 것도 사실이 저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삼성을 두둔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재용 그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물론 삼성의 오너지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서 기업 활동을 하기에 정말 어려운 그 국제 기업 환경에 대해서도 호소를 했다. 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논법이 이거예요. 제가 흔들리면 삼성이 흔들리고 삼성이 흔들리면 우리 사회가 윤택해지지 않아요라고 하는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건들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사과입니까? 첫째, 표현은 사과 표현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표현은. 하지만 맥락은 이런 맥락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전에도 한번 이런 언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온 뉴스가 뭔지 압니까? 삼성 임직원들 중에서 진보 성향의 단체한테 기부한 사람이 있는지 전부 다 뒤졌다는 게 그 다음에 나왔던 뉴스예요. 행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정말로 어떤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을 고해성사의 수준으로 가려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야죠. 그래서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사례를 갖고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였고 저게 문제였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차라리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일체 질문을 받지 않고 진행자가 사회자가
궁금한 점 있으면 삼성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연락하라. 네. 그러면 총론은 이야기하는데 강론은 내가 뭐라고 이야기 못 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까? 형식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평가 이재용 부회장의 그 대국민 사과 발언에 대해서는 두 분이 평가가 분명히 달라요. 조금 다른 좀 입장이죠. 다르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저는 뭐 기업인들이 법과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엄벌에 처해야 되죠. 그거는 뭐 그런 엄벌에 처해지는 거는 아주 마땅한 일이나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토대 환경을 만들어 줬느냐 하면은 저는 사실 정치권이 기업인들 훨씬 이상 잘못을 저질렀다 네. 생각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은 기업인들을 청와대에 주르륵 불러가지고 밥 먹이면서 뭐 합니까? 기업인들 옥죄잖아요. 저는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반성은 저희가- 기업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권력의 문제가 측면에서 해야 이재용 되죠. 부회장이 말한 대로 지금 현재 문제의 첫 출발은 승계와 관련해서 뇌물 관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면서 첫 번째 출발이 뭐 에버랜드와 삼성 SDS의 문제부터 지목을 했잖아요. 지금의 시점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회계 부정 의혹까지 이어지는데 결국 그 고용 승계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언급했었던 것이 자식한테 경영권 승계하는 부분은 안 하겠다고 한 부분은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경쟁 업체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국민 약속한 것에 대한 가치, 의미는 평가할 만합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토를 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나이를 환기하라. 네. 그래서 그러면 내 자식한테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10년 뒤의 일일까요? 20년 뒤의 일일까요? 30년 뒤의 일일까요? 제가 볼 때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점을 저는 그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네. 하나가 있고요. 하나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경영권 불법 승계, 편법 승계의 시발점을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게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건으로부터 네.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용 부회장도 조금 전에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건이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이때 주심 대법관이 누구였냐면 지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형 대법관이었어요.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로까지 어떤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의 뜻이 있고 처절하게 반성을 했다면 하필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혀야 됐을까요? 네. 저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좀 한 번 좀 다시 되돌아볼 포인트다. 이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다면은요. 지금 현재 그 삼성 경영권 승계 핵심적인 지배 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했었던 것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해서 삼성의 관련된 전현직 고위직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줄줄이 소환. 그래서 지금 줄줄이 소환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시점도 거론이 되고 있고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대검, 검찰,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지만은요. 움직임이 오늘 기자회견으로 해서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가속도가 없고 당장 네. 그 어제 오늘 검찰 주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사실은 이게 수사가 엄청 지연이 된 수사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됐던 건데 이달 말까지 일단 끝낼 어떤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네. 지금 거의 사장선에 대해서 지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라고 봐야 되고 마지막은 이재용 부회장 소환 조사가 되겠죠. 네. 이게 아마 이달 안에 어떤 끝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어떤 그 일정 표현 같은데 빨리 끝내야 되겠죠. 빨리 끝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저 사과의 어떤 그 진정성을 잴 수 있는 바로 어떤 그 바로미터가 네.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면 거기 가서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공장 바닥 뜯고 거기다가 숨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했던 행위에 대해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은 뭐라고 할지 이걸 보면 앞으로 정말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하늘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겠죠. 네, 앞서서 지금 소환 조사를 받은 다른 전현직 고위직들의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책임 소재 부분을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지만 오늘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저게 쉬운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인정하면 자신의 지금 지위는 어떻게 되냐면 흔들려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신의 지위가 결국은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승계 작업,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그것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순간에 지금 어떤 이 경영권을 승계받는 본인으로서 어떤 정통성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 가려고 또 다른 꼼수, 또 다른 불법이 계속
꼬리를 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끊느냐 안 끊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근데 거죠. 이제 재판을 현실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모든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다분히 오늘 이 사과는 물론 서울 고법에서 고법의 이게 판결에 의해서 오늘 이게 사과한 것도 이 법적인 절차에 따른 거거든요. 네. 권고를 또 한 거고. 그런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사과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분히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또 국민의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오늘 사과였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가속도는 붙겠죠. 지금 이제 원래 한 달 전에 사과해야 될 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 삼성 측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한 달 미뤄진 것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법적인 절차는 쭉 밟아가겠죠. 네, 이재용 부회장은 또 이런 말을 했죠. 그 앞으로는 그 위법에 관련되는 것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한 그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도 노사관계법령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랬는데 오늘 만약에 기자회견이요. 지금 대략 한 8, 9분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그 오너 입장에서 부회장 입장에서 세세한 것이 밝히는 것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는 거는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구체적으로 삼성 측에서 구체적인 앞으로 실천 계획을 내놓는다면 그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뭐 회사의 뭐 이사급이 되든지 실무급에서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그 자체는 또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거는 지켜서 기다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질 않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나오지를 않는다라면. 결국은 준법감시위원회가 그러니까 요구한 입장, 그래서 입장 부응했고 그러면 준법 이거를 가지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로 가서 저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양형에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어떤 재수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가버린다면 저건 이벤트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오늘 삼성 측에서는 재판에 직접 이해 당사자 측에서는 기업 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입장을 밝혔고요. 앞으로 이어져 있는 어떤 수사 절차라든지 재판 절차는 또 그럼요. 그건 또 그대로 첩법하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네. 판단하는 것에서는 분명히 지금부터 이제 법치 쪽으로 뭐 재판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짧게 한 말씀만, 예. 얘기하고 이렇게 바로 바로 넘어갈까요? 그게 때문에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양형에 청구한다는 것 때문에 박영수 특검팀이 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었어요. 이미 저 재판부는 기울어졌다고 판단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예. 기각이 됐거든요. 다시 재항고가 돼 네, 있어요. 김영우 의원. 그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되죠. 네. 이거 기업 총수가 됐든 아니면 정말 자영업자가 됐든 그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이 옳고 네. 그리고 또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부와 정치권은 도와줄 의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지금 전쟁 중인 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또 엄연한 사실이고 또 냉엄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 지금 현재 대내외적인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언급도 좀 상당 부분 할애한 내용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